자, 그러면 앞으로 중동 사태 어떻게 전개될까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와 있습니다. 이 연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설 사실 조금은 기대를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이 전쟁을 이제 앞으로 내가 2, 3주 내에 끝낼 텐데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어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뭐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전쟁의 성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좀 더 빨리 이 전쟁을 끝냄으로써 지금 국제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좀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보관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계속해서 자기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얻은 성과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 쌓기에 그냥 그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연설이 있기 한 12시간쯤 전에 이란이 휴전 제안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연설엔 이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휴전 제안 사실 저도 이거 속보로 어저께 밤에 들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대화 상대 지금의 어떤 이란의 어떤 수뇌부보다 훨씬 온건한 대화 상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자기한테 이제 휴전을 아주 간곡히 요청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고 설사 지금 어떤 제3의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해 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란의 가장 최고 지도자, 이란의 가장 실권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모스타바 하메네이. 그리고 또 하메네이 뒤에서 지금 최고 지도자를 보필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무런 실권이 없는 이런 어떤 제3의 인물과 협상을 통해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누군지를 모르겠으나 지금 이란의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실권자는 여전히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라는 점을 빨리 일깨우는 게, 빨리 깨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이란과 미국의 물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걸 방증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물밑 협상 지금 뭐 파키스탄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죠.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는데 지난주에만 해도 2차례 정도 파키스탄에서 어떤 대면 회담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제디 반스 부통령이 대표로 해서 협상 대표단을 이끌고 올 수 있다. 여러 차례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있었지만 이란 측에서는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란에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제시한 15가지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화할 생각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이란 측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5가지 제안을 미국 측에 오히려 더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개, 미국이 제안 15개, 그다음에 이란이 미국 측에 제시한 5개, 서로가 받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간의 협상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앞으로 2, 3주간 가겠다고 했는데 왜 2, 3주였을까? 이게 궁금한데 뭔가 단서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60일 정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게 2월 28일이라면 이제 딱 그쯤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28일, 4월 2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주 정도면 아무래도 딱 60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의회 차원의 어떤 법적 문제를 잘 피해갈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넘어간다면 또 의회에서 상당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60일 기한 내에 전쟁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상군 투입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자, 지상군 투입요. 지상군 투입은 상당히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한 달 내내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해온 지상군 투입은 잘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하르그 섬, 즉 이란이 원유 90%를
원유 90%를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오일 터미널이죠. 하르그 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7개의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점령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되어 있는 것을 네. 풀어보려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 지금 2주, 3주 남은 이 시점에서 이 군사 작전을 포기했을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 3주면 그렇게 짧으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트럼프 네. 대통령은 여전히 군사 작전 옵션을 만지작거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그 양측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전망을 좀 해볼까요? 자, 2, 3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일단 끝내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2, 3주 내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협상이 실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좀 험악한 말로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의 목표는 기간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프라죠.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제약회사 그리고 다른 제철소 그다음에 주요한 가스 시설 아직 공격을 안 했습니다만 추후에 아마 협상이 완벽히 실패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란에 있는 에너지 시설, 정유 시설, 원유 저장고, 그다음에 가스전 이런 것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란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란의 대응도 상당히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 우리는 그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네. 걸프 국가에 있는 에너지 시설을 다 공격할 것이다. 네. 오늘도 벌써 바레인과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제철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에 이란 내 어떤 에너지 시설을 마구 공격한다면 이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부다비의 원전 시설을 원전도 공격할 수 있고 정유 시설도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타르의 LNG 시설 가스전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2, 3주 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그 계획에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저는 차질이 빚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걱정입니다. 뭐 사실 양측 모두 휴전을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때는 좀 중재를 하는 좀 맏형 같은 존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파키스탄의 중재가 잘 안 먹히는 모양이죠. 자, 파키스탄이 중재를 잘 했습니다만 파키스탄 가지고는 좀 부족했어요. 파키스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네. 특히 이제 저는 중재자보다도 양측의 입장이 너무 첨예합니다. 네. 그럼 누가 와도 이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그나마 굳이 좀 더 비중 있는 중재 국가를 찾는다면 저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네.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도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중재 국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